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충북에서 학생 7만여 명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일부는 체험학습과 자가진단 후 등교 중지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도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생겨 환하게 웃었지만 부모들의 걱정은 큽니다. 충주 시장실에 있던 미술품이 이종배 의원실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충주시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을 닫게 된 충북 희망원 앞에서 70일 넘게 텐트 노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겠다는 일부 아이들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지자체 간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학년별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충북에서도 학생 7만여 명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학교마다 모처럼 활기가 넘쳤지만 등교 인원이 늘어난 만큼 걱정은 더 커졌는데요. 2차 등교 첫날 표정을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 시작 87일 만에 첫 등교길.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교문 안에 들어서면서 선생님들의 거리두기 지도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체온 측정. 이마 들고 카메라 보세요. 오케이. 발열이 없는 학생만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만에 학교 와서 좋은데 좀 학교가 많이 바뀌어서 약간 기분이 이상해요. 초등학교는 1, 2학년 학생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집에서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혼자 놀아야 되니까 운동장에 가서 놀고 싶었어요. 교실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간격을 띄운 책상마다 칸막이까지 설치됐습니다. 우리 학급은 생활 속 거리두기, 단체로 이동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급식하러 갈 때 줄 설 때. 학생 4,700여 명은 체험학습을 이유로 400여 명은 자가 진단 후 등교 중지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18명은 발열 등의 증상으로 등교하자마자 선별진료소로 이송됐습니다.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달라진 학교 생활에 학생도 힘들고 지금 계단을 올라왔는데 KF94를 써서 되게 숨쉬기 불편해서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도 힘겹습니다. 이제 입모양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아이들 전달하는데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소리가 아무래도 마스크에 차단이 돼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눈을 피해 친구와 장난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학교는 최대 고민입니다. 이제 등교를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어렵지만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2차 등교 출석률도 99.6%를 기록해 평상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학년이 등교가 시작돼 교육당국은 방역 체계를 다듬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개학 첫날 누구보다 설레고 들뜬 이들은 생애 처음 학교 문턱을 밟아보는 초등학교 1학년들이었을 텐데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만만치 않은 하루를 보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생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등교 시간이 가까워오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학교 정문 앞으로 몰립니다. 교문부터는 아이들의 홀로서기가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엄마의 품이 그리운 아이는 아쉬운 마음에 투정도 부려봅니다.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배웅하는 엄마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그냥 정신이 없고요. 그냥 아이가 많이 좋아하니까 기다렸으니까 좀 많이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또 다른 초등학교, 교문 밖에서 아이들에게 명찰을 나눠줍니다. 명찰을 단 아이들은 운동장에 반별로 줄을 맞춰 가방을 놓고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반별로 10명이 모이면 거리를 두고 교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몇 반인지 그리고 친구들은 누군지 확인한 다음 선생님들이 열 체크하시고 교실로 이동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혼란과 뒤섞임을 막기 위해서인데 모든 게 처음인 아이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차분하게 지시에 따릅니다. 친구가 반가워서 인사했어요. 운동장에서도 놀고 학교에서도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금세 빛납니다. 띄엄띄엄 자리 배치에 짝꿍은 이제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화두는 첫째도 코로나 걱정,
둘째도 코로나 조심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안전수칙 지켜야 하고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이죠. 공기 순환을 위해 교실 문과 창문이 모두 열려 있고 문 앞에는 손 소독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곧 점심시간 아이들이 손을 씻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급식소로 내려가 길게 줄을 서고 지그재그로 뛰어앉아 간편식을 먹습니다. 학교 첫 식사지만 제법 입맛에 잘 맞습니다. 밥이랑 핫도그랑 사과랑 김치 맛있었어요.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몰리는 급식소 전염 걱정에 밥을 먹기 전에 아이를 조퇴시키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찔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교 정문 앞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구름 인파를 이뤘습니다. 밝은 아이의 모습에 안도도 잠시 과대 과밀학교를 중심으로 한 홀짝 격일제 등교, 요일별 등교 등 천차만별식 등교 방식에 걱정도 많습니다. 내는 조마조마했죠. 우리 처음엔 저 대학 등교 반대했었거든요. 보내긴 해야 되겠다. 적응 문제도 있고 해서.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는 밀접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간의 밀집도 유지라든가 실내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생애 첫 학교에 간 아이들,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생겨 환하게 웃었지만 감염병 때문에 조심조심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주시장실에 있던 미술품이 실종된 지 5년여 만에 이종배 의원실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오랜 기간 무단 점유에 대해 충주시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배 전 충주시장의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사라졌다 5년여 만에 돌아온 미술품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충주시는 200만 원을 들여 이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품의 실제 가치는 최소 10배 이상이었다는 게 작가의 설명. 원래 자녀를 위해 만들어 재료비만 판매가를 넘는 데다 몇 달 뒤 성별만 다른 어변성룡이 수천만 원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어변성룡의 의미를 담아서 그 충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들께 시청을 방문할 때 잘 감상하라는 의미였지 200만 원의 가치만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작품이 5년 8개월 동안 이종배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 소유물처럼 보관돼 있었습니다. 왜 가져갔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무단 점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공유물 무단 점유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충주시가 무상 이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종배 의원실의 주장처럼 공유물인 걸 몰랐더라도 변상금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1년에 물품 가격의 6%를 책정하는데 여기에 20%의 가산금을 붙여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8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종 사실조차 몰랐던 충주시는 작품이 반환된 지 2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부과하려 했다는 게 충주시의 설명. 하지만 변상금은 점유 의도와 상관없이 부과해야 하고 근거 없이 징수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충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무단점유 경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입장에 행정적으로는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현재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지체되지 않도록 제가 조속한 시기라는 부가 처분도 별도로 검토를 할 거예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검찰의 요청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송치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인데 사실상 절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충북 지역 후보자 3명의 투표함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통합당 윤갑금, 최현호, 경대수 등 21대 총선 낙선인 3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보정 신청은 선거 무효 소송 등을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투표함을 보전해달라는 요청으로 법원은 선관위로부터 봉인된 투표함을 넘겨받아 보관합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으로 문을 닫게 된 충북 희망원 앞에서 일부 아이들이 70일 넘게 텐트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데요. 되돌아오겠다는 아이들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지자체 간 입장차만 그대로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폐쇄에 이어 법인 취소로 문을 닫게 된 충북 희망원. 다른 시설로 옮겨간 32명의 아이들 가운데 11명의 아이들이 다시 모여 72일째 텐트에서 노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희망원에 머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한테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 대 정지를 했어요. 왜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희가 피해를 보냐 이 말이죠. 19년 살면 거의 제 집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집이 없으니까 그냥 딴 데도 가기 싫고 그냥 저희 집에 찾고 싶어요. 충북 희망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와 성폭력 등 15건이 발생했지만 개선이나 재발 방지책이 전무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업무상 배임,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과 같은 회계부정 관련 위반이 꾸준히 지적되어 점도 반영됐습니다. 운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시설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법인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런 무능력함을 보였습니다. 청주시는 사업 정지 시점이 임박했을 때까지도 시설장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조치 이유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쇄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안전한 시설로의 이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그렇고 남자분 하나씩 정원 7명씩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있는 상태예요. 현재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다른 시설로 가고자 하는 건지 계속 소통을 하고. 희망원으로 되돌아오겠다는 아이들과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이 좁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는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고 치료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곳, 그러니까 보호 분리 조치된 곳에서 안정화되게끔 하는 이런 과정밖에. 최근 희망원의 폐쇄가 청주 농수산물시장 이전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청주시가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한 상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보조금 환수와 법인 청산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시위까지 하고 있는 아이들. 힘겨운 텐트 노숙이 언제나 끝날지 어느 해보다 덥다는 올 여름 폭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SK하이닉스가 4년치 법인 지방 소득세 가운데 230억 원을 반환하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하이닉스 측이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청주시의 행정은 문제가 없다며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연구비는 법인세 과세 감면 대상이지 법인 지방소득세까지 감면 대상은 아니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일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당시 지휘팀장을 맡았던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충청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후삼 의원을 고발한 같은 당 전현직 지방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징계한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의회 주영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삼 후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남편인 박한규 전 도의원을 제명하고 본인에게 2년 당원권 정지를 준 것은 낙선 책임을 돌리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후삼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고초를 겪은 청주 출신 고 최종철 열사의 명예 졸업장 헌정식이 열렸습니다. 충북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고 최종철 열사의 유해가 안치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지난달 부산대학교가 최 열사에게 수여한 부산대 명예 졸업장을 헌정했습니다. 최 열사는 1977년 10월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고 1980년 충북대와 청주대를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복역도중 석방됐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3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인파가 몰린 옥천군 동이면 유채꽃 단지가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옥천군은 유채꽃밭이 조성된 금암 친수공원의 진출입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축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은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 3월부터 2달간 10만 명이 다녀가 관광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충청북도, 충주시가 국립충주박물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운영 전반을 맡고 충청북도는 연계 관광 활성화 등을, 충주시는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은 세계 무술공원 내 시유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문이 넓어졌습니다. 올 하반기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서 340여 명을 지역 학생들로만 뽑습니다. 대전 문은선 기자입니다. 올해 대학 졸업반인 김민영 씨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 복지 혜택까지 선호도가 높지만 그동안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블라인드지만 저희가 지방 사립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스펙면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확대되면서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았던 대전과 충남 청년들도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의무 채용 광역화에 합의한 덕에 지역 학생들은 대전과 세종, 충남북 51개 공공기관에 모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과 국토연구원 등 채용 규모가 큰 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800여 명, 이 가운데 340여 명은 충청 지역 학생들 몫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반기 채용을 미룬 기관들이 많아 지역 학생들로서는 지원 기회가 더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대학을 순회하며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충남대인데 충남대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지역 인재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학력을 대학교를 보기 때문에.
올해 18에서 24%인 의무 채용 비율은 단계적으로 2022년에서 24년까지 30%로 확대돼 지역 학생들의 취업 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의무 채용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임상에 실패했던 렘데시비르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도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나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길리어드사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당초 목적인 에볼라 치료제로서는 임상 3상에서 연구가 중단됐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 증세 개선 효과가 있어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치료제로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체내에 들어오면 정상 세포에 달라붙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통적인 구조는 굉장히 비슷해요. 효과가 조금 크고 좀 작을 수는 있고, 그다음 이제 선택성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폴리머레이즈를 갖다 막는 역할은 비슷하게 날 수 있다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전의 한 바이오 회사도 신약 후보 물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식하는 RNA를 직접 공격해 분해하는 신기술이 접목됐는데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다음 주부터 동물 실험에 돌입합니다. 특히 이 후보 물질은 약효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 경로인 코에다가 스프레이를 해놓으면은 감염된 사람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새로운 게 감염이 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미 검증이 끝난 약물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를 찾는 이른바 약물 재창출 연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한국화학연구원은 조만간 결과를 내고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영장류 실험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분리세척이 가능한 가림막을 개발해 등교 수업이 시작된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교통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기업지원센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조립형 비말 가림막을 만들어 충주 달천초와 구건고에 200개를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가림막은 투명판과 필름을 씻거나 갈아 낄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조립해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충북 북부권에 빠르게 확산 중인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이시종 충북지사가 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과수 화상병 발생에 집중된 충주 지역 발병 농가와 종합 상황실을 방문해 현재 주의 단계인 대응 수위를 경계 수준까지 끌어올려 인접 시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목 매몰 등 발빠른 방역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 전역에서 135건의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89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농촌진흥청 정밀검사 결과 확진 농가도 51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자금 규모가 40% 남짓 증액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특히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요청이 급증해 올해 육성자금 규모를 당초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300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3차분 지원 규모는 당초 1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증액되고 추석을 앞둔 4차 지원 규모도 50억 원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